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비준을 위해 노동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가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노사 양측 모두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수요일에 오아시스 함께하는 박연미 경제평론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를 했죠. 이번 개정이 이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EU, 유럽연합 이야기는 또 왜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유럽연합이 ILO 핵심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이걸 이유로 한EU FTA 간에 그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심 역할을 하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너무 그 노동시장이 뒤처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정부가 몰랐던 건 아니고요. 네. 그동안 이게 너무 질긴 고기이다 보니 노동계도 반발을 할 것이고 경영계도 만족시킬 수 없을 거라 사실 좀 미뤄온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EU가 그 절차를 시작한 게 지난해 12월이어서 네. 지난 4월에 경사노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그에 기초한 그 입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임시 정기국회에 제출을 하겠다. 네. 계획을 거기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ILO 말하자면 국제적인 기준의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국내법도 개정을 예, 하겠다는 개정을 거죠. 해라. 네. 이제 이런 압박을 EU가 하고 있다는 건데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포함이 됐는지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정부 입법안의 핵심은 어떤 노조이든 실업자나 해직자도 다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도 예외 없다. 선생님들도 가입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부 개정안은 노동조합법하고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세 가지를 고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거고요. 네. 공무원, 교원노조, 그리고 특수직으로 분류했던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조의 임원 자격이라는 건 그 노조의 임원 자격, 저 부분은 기업별로 노조의 임원은 재직자만 할 수가 있는데 산별 노조의 경우에는 지금도 초기업 노조라고 해서 그 해직자나 실직자의 경우에도 그 노조의 임원을 맡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전교조 법외 노조 그 문제와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당초에 교원 노조가 법외 노조가 된 이유가 바로 그 점인데요. 해직된 교사가 노조원으로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한 차례 시정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법이 정한 법 안에 있는 노조가 아니다. 법의 노조다. 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입법 안의 수준이잖아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 경우에도 그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가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네.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 나서 이 교원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한번 내야 돼요. 네. 고용노동부에 내서 우리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판정을 받고 그때서야 이제 법적인 교원노조의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인데 일단 관건은 국회에서 이걸 수용해 줄 것이냐 그겁니다. 네. 자, 이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이 공무원 또 교원들의 그 노조 활동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일단은 실업자나 해고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원이나 뭐 소방관들도 다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모호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교사나 공무원이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정치 활동을 보장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 3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걸 보장할 거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반발을 하면서 이게 무늬만 비준 협약, 무늬만 노동법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반면에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이 교원들이나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일시에 중단했을 때 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네. 거죠. 자, 그러니까 노동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사실 달라지는 게 뭐냐 뭐 이런 지금 주장인 거네요. 네, 일단 양대 노총도 이번 개정안 반대세, 경제계에서도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안인데 노동계의 입장부터 먼저 보면요. 국제 기준을 껍데기만 가져왔다. 이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노조의 쟁의 행위를 할 때 직장 점거가 제한이 되거든요. 네. 이때 그 또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단체 협약을 그렇죠. 새로 갱신을 해야 하는데 되는데 3년까지 유효하게 해준다는 건 사측 입장에서 단협에 계속 임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냐면 광주형 일자리를 막판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도 네. 단협을 유예하는 그 조항이 문제가 될 네, 정도였으니까요. 또 그 파업할 권리에서 그래서 그 회사의 부지를 점거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쟁의 행위의 일환인데 그렇죠. 여기에 제한을 두는 건 실질적으로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요. 앞서 교원노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아예 삭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조항이냐면 네. 법의 노조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거든요. 결격 사유를 고용노동부가 봐서 법의 노조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릴 수 있는 근거를 없애라는 건데 뭐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업장 점거 부분을 좀 보면 이게 파업을 할 때 그 사업장 점거가 전면 금지된다 뭐 이러면 이 파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요. 네, 전면 금지는 아닌데 네. 규정이 좀 모호하죠. 네. 생산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점거를 금지한다. 그러면 생산이나 안 중요한 업무 시설은 점거해도 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허무개그인 것이 안 중요한 시설을 왜 점거합니까? 그렇죠. 점거라는 건 중요한 시설을 점거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조의 입장이 반영되게끔 하고자 예. 하는 파업의 어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도 노동계에서는 이거는 한마디로 허무개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경영계는 그러면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죠? 경영계 입장에서는 일단 노조의 단결권이 확대 강화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해고자, 실직자,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 퇴직자까지 다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경영계는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뭔가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마지노선은 넘어가지 않은 채로 협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단체 행동이 굉장히 강경한 쪽으로 흐를 수가 네. 있다. 해직자들이 파업을 주도하게 될 경우에는 협상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고 회사의 그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건데 노조의 단결권 강화 이걸 기업 측에서 뭐 달게 그 반가워할 리는 없겠죠. 자, 정부가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넘어야 될 난관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EU를 설득하는 것보다 국회를 설득하는 게 훨씬 어려울 겁니다. 네. 일단 EU와의 어떤 대화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실업자하고 해고자가 노조 활동이 가능한 길은 열게 됐어요. 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약이 있는 게 이 사업장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직이 아닐 경우에는 노조 가입은 되지만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네네.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직장 점거를 제한한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 쟁점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택배기사 분들 포함해서 다양한 직군이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략 어림잡기로 2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포함해서 간접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단결권은 보장이 안 된다. 이건 EU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도 우리 국회를 설득하는 게 먼저인데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인데요. 예. 자유한국당 몫인 이 환노위에서 이걸 순순히 통과시켜 줄 것이냐 기대 난망이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시대가 지나갔다. 네. 이거는
노동자별로 노동자유계약법에 따라서 기업과 노동자가 1대1로 조건에 맞게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실적으로 협상력의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크기 그럼요. 때문에 네. 다소 아이디어라는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석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됐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중국을 협박하다시피 하는 아주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어제 그 미국 협상단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하이로 갔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는 뭐 특별히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네. 일단 본 협상은 오늘 하루만 하고요. 이 무겁고 중차대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이 너무 짧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이번 협상에 큰 기대 안 한다고 시작을 한 데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재선에서 이긴다면 당신들과 하는 협상은 훨씬 more tougher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훨씬 더 거칠어질 거다. 이번 협상은 굿딜 아니면 노딜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죠. 중국은 일단 협상 장소부터 예민하게 골랐는데요. 예. 과거에 닉슨 대통령하고 그 우리에겐 주은례로 잘 알려져 있는 저원라이 총리가 미중 간의 공동 번영을 선언했던 그 호텔로 장소는 잡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협상단의 구성이 다를 뿐더러 주은래 총리는 굉장히 탁월했던 외교가이면서 정치가인데 지금 그런 선수가 부재하다. 또 한 가지 중국은 우리는 핵심 이익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미국이 이기심을 내려놔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당시에는 경제 발전의 상황도 달랐고요. 네. 아마 이번에 아주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농산물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농산물을 많이 사주는 대신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준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글쎄요, 일단 이 협상이라는 건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워낙 어디를 튈지 모르는 양국이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상황으로서는 일정이나 주제나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